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10만 6천 원에 20%시면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단가는 아닌 것 같고요.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9월 달에 고점 자리 때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? 12만 원대, 12만 원, 13만 원 자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셔라. 그리고 12만 원 위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일부 좀 챙겨볼까? 그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그 자리대가 11만 원대 후반이에요. 거의 12만 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자. 이거 포트 하나 꾸려놨으면 그냥 좀 12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들고 가보자.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든지 쪽 분리막 쪽이죠. 지금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.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, 즉 미국과 중국이 화해 모드로 갈 수 있을까? 아니면 더 격화가 될까?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옥죄일 것 같아요. 그러면 중국에서 잘하고 있고 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막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왜 2차 전지 쪽은 포함이 안 될까? 저는 그쪽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속속들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BYD가 상당히 좀 자동차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.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, 숨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과거에 중국이 보안 이슈로, 미국이 보안 이슈로 화웨이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해 기업 집단 수출이 안 되죠. 세제 혜택을 못 받죠. 그렇게 된다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27,000원대 비중은 30%예요. 30%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지금은 그냥 보유한 상태 그대로 좀 갖고 있고요. 만약에 여기서 뭐 한 15%나 20% 정도가 된다라면 여기서 한 10%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30%예요.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게 되면 다른 쪽 섹터에 있어 포트를 꾸릴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KI 테크놀로지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보유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. 3만 원짜리 때 앞자리 숫자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하니 좀 여유를 가지고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숫자가 찍히느냐. 아직까지 로봇 섹터 중에 실적 찍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.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18,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. 오늘 매수하셨나? 오늘 매수하신 것 같진 않고 2월 3일 날 매수하셨나? 만약에 2월 3일 날 매수하셨다면 기가 막히게 꼭지에 매수를 한 거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는 전략은 좀 나쁘진 않아 보이고 10% 비중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넘어갈 것 같거든요. 넘어갈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니까 2만 원 위로는 분할로 좀 차익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. 조정을 받는다면 만약에 21선짜리 때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상승기가 1차 상승기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2만 원 위로는 분할로 차익하자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리스크 관리는 21선 깨지는 그런 자리대가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LB가 DDR5 관련주죠. 실적 괜찮아요.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. 그죠? 실적이 줄어들었어요. 22년도 고점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23년도, 24년도 완전히 사그라들었죠. 올해는 그래도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주가를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. 근데 21,800원짜리 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이게 나쁜 가격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니에요. 비중도 8%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. 자,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. 그러다가 빠졌죠. 근데 지금 요 자리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이걸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요 자리대가 15,000원대입니다. 15,000원대가 전 이탈돼 있던 저점이었으니까 이 자리대가 저항이에요. 그러면 요걸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대충 보면 요렇게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요렇게 요 폭만큼 넘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럼 앞자리 숫자 바뀌죠. 2만 원. 2만 원 정도 19,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목표가를 놓고 보시고 이거는 뭐 한 10% 정도 더 추매해도 될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13,500원 이하 뭐 고조로 오게 되면 13,500원에서 한 12,500원 그 사이에는 한 10% 정도만 더 매수를 하세요. 그러면 단가는 좀 낮아지겠죠. 단가가 대충 보게 되면 17,000원대 중반 그 이하권역까지 낮춰질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
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분할로 추매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랩지모믹스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역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근데 이거를 지금 2,9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. 2,960원. 뭐 이거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?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이 다 이래요 지금. 시젠, SD바이오 센서, 휴마시스, 랩지노믹스, 지노믹트리, 엑세스바이오 다 이래요. 뭐 진단키트 쪽에 있어서 뭐 흐름들은 한 번쯤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뭐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 상승을 했을 때에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가 급감을 했어요. 자, 이런 기업은요. 여유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. 나는 빨리빨리 이건 어울리지 않는 기업이에요. 어울리지 않는 기업. 즉 나는 저점 매수로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이 기업은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거나 했던 부분들이었다가 진단키트 쪽에 있어서 이게 안 되면서 많이 빠졌죠. 이미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요. 그럼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다시 3,000원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. 테마성의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리독감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, 뭐 독감 쪽이 최근 유행한다고 하죠.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 번씩은 들썩들썩거릴 수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반등이 나오면 3,000원대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뭐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을 보든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보든가 그렇게 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